네, 지금부터 관찰을 통한 영유아 이해 중에서 두 번째 시간 표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상담 그리고 우리가 서류에 관한 부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한 영유아 이해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었냐면 1화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 및 해석까지 진행하는 1화 기록도 방금 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시간 표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관찰하고자 하는 특정 행동을 일정 시간 동안 같은 간격, 여기가 중요하겠죠. 같은 간격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몇 번, 몇 회 발생했는지를 기록하는 방법이 시간 표지법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행동이 자주 발생되어야 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것으로 누구든지 관찰 가능한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표지법의 내용을 한번 예시를 살펴보시면 머리카락을 뽑는 행동입니다. 네, 횟수는 1회부터 6회까지 되어 있고 시간 간격이 동일해요. 각각 5분씩이죠. 그쵸? 그래서 관찰 횟수 그리고 일어난 빈도수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표지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관찰할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이 시간 표지법이 적당하다. 즉 너무 친구를 자주 때린다거나 또는 머리카락을 뽑는다거나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뭐 이렇게 좀 누구나 봐도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행동이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같은 시간 동안 정해진 5분이라는 그 시간 간격 동안 도대체 얼만큼 많이 자주 발생되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서적인 것보다는 행동적인 부분, 특정 행동을 살펴보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것은 바로 ABC 서술식 사건 표준법입니다. 하나의 특정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하여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사건의 전과 후의 맥락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행동 또는 사건의 전 A고요. 또 행동 그 자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B 그리고 행동 또는 그 사건의 후는 어떠한가 라는 것이 consequence까지 넘겨지는 C인 거죠. 그래서 특정 행동 또는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데 이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이 중요하다,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해는 했어요. 어떤 특정 행동이 있고 그것의 전과 후를 살펴보아서 맥락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이다. 아이고 어렵네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특정 전과 후, 그래서 그 맥락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유아를 관찰을 해요. 그래서 관찰자, 관찰 일시, 관찰 행동 등에 대해서도 좀 써놓고요. 오전 시간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사건 후를 나눠 놓았죠. 그래서 자, 땡땡이와 세모세모와 함께 가지고 놀던 퍼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선생님께서 간식 시간임을 알리자 정리하던 퍼즐을 그대로 두고 선생님 앞으로 뛰어갔던 것이 사건이에요. 이미 정리를 마쳤던 네모네모가 선생님 앞에 와서 줄을 서 있지만 선생님 앞으로 가서 맨 앞에 줄을 서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교사가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자 울음을 그치고 말없이 네모네모 뒤에 가서 줄을 서는 것이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 및 해석까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누구누구는 줄서기에 대한 기본 생활 습관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맨 앞에 줄을 서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하지만 교사가 설명을 하지 않고 이름만 불러도 울면서 뒤로 가서 바르게 줄을 서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이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형성된 줄서기의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에 대해서 기본 생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줄서기는 순서대로야 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아이를 지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를 맥락적으로 파악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사건과 유아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만약 사건
전을 잘 보지 못했다면 이 ABC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도 관찰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다만 맥락적 이해로 아동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특정 사건이나 행동의 발생 여부를 그렇다, 아니다 로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체크리스트라고 이야기할 거죠. 그래서 현 상태뿐만 아니라 발달의 변화도 알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비교적 손쉽게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체크리스트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체크리스트의 예를 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찰일이 또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고요. 그쵸? 1회, 2회, 3회, 4회, 5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내용에 이 아이가 했는가 안 했는가 여부가 체크가 된다라는 거죠. 화가 나도 때를 쓰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 이거를 몇 번 했는가. 또 또래의 놀이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물건을 잘 챙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놀이를 마친 후 놀잇감을 정리한다. 옷 입고 벗기를 스스로 한다. 이거는 적게 가 있는 1회에 가 있는 것보다 5회로 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 아이의 발달이 더 잘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안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체크리스트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우 손쉬운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 즉 화가 나도 때를 쓰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 한다, 안 한다 라고 하는 그 유무를 예 또는 아니요 또는 몇 회 했는가 여부에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그것이 많아질수록 더 좋은 거라면 그것의 발달, 그리고 또 적어질수록 좋은 거라면 어쨌든 어디에 체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발달의 변화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AB식 서술식 사건 표지법과 1화 기록 같은 부분보다 훨씬 더 손쉽게 이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평정 척도로 가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로 가기 전에 체크리스트에서 하나 살펴볼 것은 이게 굉장히 손쉬운 부분은 있는데 아까 ABC처럼 맥락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단지 일어난 사건만을 보는 거니까 발달상을 쳐다볼 수도 있지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알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간편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사건의 그 이면적인 내면적인 부분까지 살펴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단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평정척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유아에게 나타나는 행동이나 어떤 특성의 정도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수량화된 점수로 기록지를 평정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설문지 떠올리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설문지 하셨을 때 주변에서 많이 설문지 받아보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뭐 보통이다, 아니다, 뭐 매우 아니다,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전혀 그렇지 않은 것부터 매우 그런 것까지 이거 5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나 또는 3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신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것을 평정 척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로 3점 또는 5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단순히 특정 사건이나 행동의 유무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그런 건지 또 보통인 건지 매우 아닌 건지 등등의 그 질까지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평정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등하원시 교사나 어른께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전혀 안 하면 1점이겠죠. 근데 매우 인사를 잘하면 5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질까지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청하는 자세도 한번 살펴보면 바른 자세로 듣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 1점이고 너무 잘 들어요. 그러면 5점으로 가는 거죠. 또 어른께 두 손으로 받고 드린다.
안 그런다? 1점. 되게 잘한다. 그러면 5점인 거죠. 근데 이런 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지가 너무 많아요. 다 읽기가 너무 귀찮아. 그러면 어디에 체크될 가능성이 높죠? 보통이다나 그렇다로 중앙으로 값이 쏠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또한 단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고 또 특정 사건의 행동의 유무만 그냥 그렇다 아니다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인가까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질 부분까지 들어가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라고 하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평정척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체크리스트와 평정척도를 비교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건 표지법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사건의 전과 후 그리고 그 사건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게 하는 것, 시간 표집은 특정이 정해준 어떤 행동을 어느 시간 동안 얼마만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관찰 가능한 누가 봐도 관찰 가능한 행동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일화 기록은 어떤 개별적인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관찰 방법인데 개별 영유아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표준화된 검사지와 함께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기록할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이 그 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을 통한 영유아의 일화 기록 그리고 시간 표지법,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 체크리스트, 평정척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포트폴리오를 통한 영유아의 이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영유아가 수행한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의 진보된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런데 단순히 수행한 결과물을 모아놓은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것이 그냥 작품집인가 포트폴리오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단순히 그냥 작품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가 어떠한 발전을 보였는가, 어떤 부분이 훨씬 더 나아졌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조직적으로 수집했다는 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의 발전과 그 진보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직적으로 수집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작품을 모아놓은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가장 요새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다라고 이해하시는 것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신 내용은 관찰을 통한 영유아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통한 영유아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영역을 정해서 그 영유아가 수행한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한 것이다. 그리고 영유아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는가, 단순히 그 결과만이 아니라 이것이 좀 더 아이가 나아지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모아놓은 것이 그냥 작품집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떤 방법에는 무엇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일화 기록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면 교사가 쉽게 번아웃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교사의 자세이기는 하지만 아동을 정말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하고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진짜로 영화를 잘 관찰하고 유용한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 시간 표지법을 사용하기에는 어떤 특정한 행동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여지는 어떤 것, 그리고 ABC 서술식 같은 경우에는 맥락적 이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사건 후 이 모두를 기록하는 방법이므로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그렇다 아니다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실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할 수 있죠. 또 이것에 대해서 체크리스트처럼 단순히 그렇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질적인 부분까지 평가할 수 있는 평정 척도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도움이 될 거고요. 정리가 될 것이고요. 포트폴리오도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거는 포트폴리오와 작품집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하는 것,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수집이 된 결과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체계적으로 수집을 하였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영유아에 진보된 결과 그리고 발전에 초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수집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작품집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